시간입니다. 하나씩 가볼까요? 저게 뭐냐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난다는 날이 내일입니다. 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좀 표시들이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물론 지금 평상시 수준이기도 해. 근데 불과 얼마 전에 6 얼마 때 일어났었고 불과 며칠 전에 5 얼마 때 일어났잖아요. 내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애언된 날인데 지금 여러분 깨알같이 점치겨진 게 다 지금 지진이 뭐 진도 1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한국의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한국은 안전하니까 쓰나미가 올 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다 막아주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 예, 허위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예.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구나. 어쨌건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네. 저렇게 저 화산 폭발이 한 되게 오래됐잖아요. 된다 했던 이야기가. 근데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저렇게 위험해진다는 그 소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이슈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떠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안타까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또 저 원전 때문에 또 문제 생길까 봐 그런 것들이 그렇죠. 걱정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섬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인 거죠. 예. 예, 자 어쨌건 내일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국에도 좋을 건 사실 없고요. 그렇죠. 다음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 TV 뉴스 헤드라인 김민석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될 것. 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린 제목이 이거예요. 비상 걸린 공무원 사회. 밑에 한번 보세요. 이재명도 벅찬데 새벽 총리까지 등장. 비상입니다 공무원들. 24시간 불가동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진짜 공복으로 더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 5년 동안 검증이 될 겁니다. 예. 예. 자, 공무원들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면 좋은 거고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막 밤늦게까지 일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진짜 그러니까는 사명감? 네. 뭐로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지시, 내용, 그게 공익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자발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그렇게 수십만 명 모아놓고 맨날 밤새 술만 처먹고 했으니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일을 안 하게 되지. 그리고 그 총리 후보자가 오늘 임명장 받을 때 총리 사모가 지금 온 무쇠를 이렇게 다듬어주는 모습인데 빵 전문가. 그렇죠. 이진숙보다 빵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사람. 저분을 김민석 총리보다 먼저 알았어요. 네. 다시 비하인드로 따지면은 김민석 총리가 새날 인터뷰 나오기 전에 사귀고 있던 저분한테 새날에 네가 지금 하는 사업 광고 좀 줘라.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요. 결혼식장 가서야 둘이 결혼한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뭐 광고비 뭐 대단히 많은 게 아니고요. 한 3-4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그 당시에는. 자,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그 총리 청문회 때 마음고생은 총리만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김인석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감사할 순위를 라인 맞춰 해줬잖아요. 하나님, 네. 또 해주세요. 하나님, 만하님, 푼하님. 3위.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사람도 웃길 줄 알고니.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오짝 하는 소리고요. 진짜 김민석 총리 잘 되고 나서 그때 연락 주세요. 그만두신 뒤에 인터뷰하시게. 네. 자, 이 동영상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잡혀가면서 진짜 멋있더라. 인터뷰했던 장면 한번 보세요. 안 보세요? 국민들의 힘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점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인들은 우리의 일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가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네. 저때 저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 미디어에서 떠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때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막 길에서 자고 막. 진짜 옛날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때 20대는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한 악마화가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젊은 나이에 지금 서울대 애들이 뭐 사회운동 합니까?
정치 잘못했다고 윤석열 잘못됐다고 소위 한번 집회라도 한번 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고 민주주의에 싸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일부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젊음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감옥 가가지고 군대 안 갔더니 그렇지. 그걸 가시네. 야야 급성 간염으로 군대 안 가신 분이 야 니들은 왜 군대 안 갔냐? 아 진짜 진짜. 자 썸네일 장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JTBC 썸네일 이사한 3부터 건 선안의 낙지부동 끝 전방위 추적. 여러분 있잖아요. 복지부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낙지부동이 있는 말입니다. 뭐예요? 복지부동보다 더한 거. 낙지처럼 빨판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아. 근데 3부터 건 하니까 갑자기 이낙연 생각나서 나 저거 갖고 온 거예요. 나도 그 낙지부동 이낙연 때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는 네, 건가? 삼부터. JTBC가 노린 것 같은데. 아, 낙지부동.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알겠네요. 자, 열린 공감 TV에서 이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됐어요. 커뮤니티에서 조나묵이 김건희를 윤석열에게 성상납했어. 에이, 직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너무했다. 예. 네, 도시락이란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만해. 아니 우리가 그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썸네일. 실제로 이런 썸네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썸네일 장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재택 검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진심이었는데 자, 말이야. 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 김건희 노상원 비화폰 통화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했다.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가 아마 저거를 아마 뭐 잡아낸 것 같긴 한데 이런 빼박이지. 그렇죠. 김건희가 노상원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이상한데 그렇죠. 그걸 노상원하고 통화하는 데 썼다? 그리고 노상원이 너무 매력적이잖아. 아기보살. 그 부분에서 안 둘이 볼 수가 대화는 없어. 잘 통했겠다. 그렇죠. 네. 일단 사주부터 들이밀었을 네. 야, 텐데. 옆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편했을까. 노상원이랑 통화하고 있으면 지는 혼자서 술 처먹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신무정이가 그 검찰들 지금 왠지 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예전처럼 집단 반발 안 해? 그러니까 환자가 돼 있는 지금 검사들이 성한대가 없네. 성렬이 형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내란 엄청 잔인한 그림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그렇네요. 배출교직.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니 명태균이 뒤에서 요새 뭐 불만 없어? 아 진짜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아 진짜 박순찬 저 화백. 뒤에 저 억울한 사람은 저 오세훈 같은 오세훈 서울 집값 오세훈. 자 정성호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어제 그 문자가 딱 걸렸는데 내가 이거 일부러 노출한 것 같아. 그렇죠. 네. 요즘 다들 그렇죠. 네. 필터 쓰잖아요. 이게 문자가 아니고 네. 본인의 메모. 메모입니다. 네, 본인이 메모하는. 네.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그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네. 그렇죠. 빨리 찍어라. 근데 그 정성호 의원 그 팔뚝 굵은 거 봤어요? 오, 네. 조중동이 극찬해. 와. 운동을 엄청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동훈은 평생 해도 못 알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장비로 커버하는 걸 실제 몸으로 갖고 있어.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검찰 해체시킬 생각이 없나 보네. 그게 아니고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야기 먼저 던지잖아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오늘 이문정 검사가 첫 출근하면서 더 노력 안 하면 해체될 수도 네.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왜 해체 안 시킬 거냐? 근데 동부지검에 첫 출근하는 동부지검장이 니들은 해체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자체에 명분 쌓기라는 걸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받으니까 아마 이걸 노출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 지금 외신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윤석열과 전혀 다르다라는 맥락으로 보도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의견 주시네 진짜. 누가 봐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수님 같은 멘트가 우리 방송할 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윤석열하고 비교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하는 얘기 논리는 뭐예요? 비교해야 얼마나
네. 잘 된지 아는데 네. 감히 비교를 해. 그런 멘트들 하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봐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드러냈다고 외신이 평가했습니다. 하면서 영국 가디언지 이 대통령에게서 위험을 과시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험을 과시하려는 모습. 격이 없이 소통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그 솔직한 모습 있잖아요. 가장 자신 없는 분야다.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찾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정치인으로서는 좀 보기 드문 네. 모습이죠. 자, 다음만 볼까요? 진짜 개 같은 기자회견이라고 이 제목 있죠. 저거는 성대모사를 가야 돼. 해주세요. 음성 지원. 아, 야, 하나 정도만 하자고.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그래? 더 할까? 저 새끼 진짜. 아니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욕 나온다니까요. 진짜, 네. 저거 55분 한 거야. 아, 이번에 지금 이 하면서, 대통령은 2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짜고 치고 하는데도 55분 했는데. 자기 외용들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하자고. 근데 이제 앞에서 너무 그러니까 권위적인 위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약간 저는 좀 위험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왜 안 그러면 기레기들이 또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기는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차님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네.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대형 청장님은요 전직 때문에 그러시는데 진짜 일단 중요한 건 조인트는 벌써 까고 봐야지. 아니, 대형 그러니까 청장이에요? 새날에서 10년 교육 받으셨으면서도 뭐냐면은 정치인의 속마음과 태도는 다른 거라니까요. 네. 태도는 나는 민주주의자야 국민을 위하는 거야 보여주는 윤석열이 태도라는 게 없었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새끼 아니야. 아니 55분 기자회견 해놓고 아이 저 힘들다 그냥 그만하자. 선심 쓰듯이 하나만 더 할까? 이런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욕먹는 게 그런 거예요. 속마음은 이재명 대통령은 속마음은 족같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타태도를 하려다 보면. 근데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은 방송도 태도 중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로 에티튜드라는 건요. 현대 사회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에티튜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잖아. 양아치 새끼 진짜. 그 윤석열한테 되돌려보는 추억의 추석 60분에 나온 건데 저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석방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첫 끼 먹었다는 소식을 네. 반주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 식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치찌개로 맛있게 식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윤석열은 김치찌개가 그렇게 좋을까? 소주랑 같이 아니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 박준면 김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진짜 김치찌개 진짜 맛있는 집을 요즘 찾기 힘들어가지고 한번 먹고 네. 싶긴 하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을 고문하는 딱 좋은 방법이 있네요. 뭔데? 눈앞에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안 주는 거야. 아니면 소주를 안 주고 김치찌개만 주는 거. 그러니까 김치찌개 맛있으면 환장할 정도로 맛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 어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를 지금 유튜브 폴리티카 출처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예. 자 여러분 폴리티카 채널 구독.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안철수가 국민 지원금 나눠줬더니 소고기 사 먹더라. 나 이 개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 있잖아 그 직장을 잃어갖고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해외 여행 가더라랑 똑같은 거야. 얘네들은 지금 이게 대통령의 말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에 들었는데 지원금 나눠줬더니
대통령은 그걸로 사 먹으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 사 먹는 거, 뭐 과일 먹는 거 이런 정도는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 네,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일하고 소고기가 특히 비싸요. 유독 네, 유통 과정의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식자재 가격이 해외에 비해서 너무 이상할 정도로 높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는 그 혁신이나 개혁 과제로 넣어서 한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의 문제가 좀 예, 크죠. 예, 예. 네. 대기업들이 다 끼고 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기자회견 할 때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으니까 청와대 근처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샌드위치를 난 그건 노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야, 샌드위치를 몇십만 원치 사면은 그거 몇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회의할 때 먹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그렇죠. 거예요. 니들 샌드위치, 초밥 이런 거 다 이렇게 먹인 거라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나.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야, 노버트 태권부 오랜만에 봐요. 노버트 태권부의 머리에서 저는 원래 국회에서 일어난 예. 국회 지붕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청이. 자, 여야 협치 국민 대통령 지휘자 국민주권 태권부의 저 뭐야 주제가 한번 불러보세요. 아는 사람. 네? 왜 자꾸 부르라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태권브이를 철수가 맞아. 운전하면은 철수의 스타일로 움직이는 거고 네. 영희가 운전하면 영희 스타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가 그렇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 권위 이게 최고 리더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 사회는 달라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뽑았었는데 그게 윤석열 묻었다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한동훈 된다. 묻었다고 비난하고 이러면 네. 아무도 못 쓴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우리도 다 윤석열 묻었어요. 왜요? 어떻게 베리 뭐 어떻게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저 윤석열이 저거 감당 못해요. 못해. 3년 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없는 자가 윤석열이가 왜 거의 그 도어 스태핑을 왜 안 했겠어요? 뭘 모르니까 모르니까. 기자들이 네. 묻는 거 답하다가 말실수 나가고 결국 그만둔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저거 써줘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뭐 이재명이 잘난 척한다라고 하는데 잘났으니까 잘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 했잖아 이거를. 윤석열 방명록도 혼자 제대로, 못 써가지고 맞아. 다 두 줄, 쪽- 두 네, 줄짜리도 두 줄도 못 외워가지고 못 쪽지 보고 쓰고 쓰는데, 그러는데. 자, 어쨌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만 가질 수 있죠. 뭐 검찰 인사가 어떻고 송민영 유임이 어떻고 하실 수 있는데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유독 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자, 임미애 의원의 쇼츠를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거론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대구 경북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김문수 때예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수도권 규제 완화시켜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큰 기업들 경기도로 다 불러올린다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 쫙 빨아들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을 이쪽 지역 분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저희가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지지했던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이거 열심히 떠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 이게 중요해. 국민의 백날 첫날 찍은 뭐예요? 네, 맞아. 대구 경북 경제가 왜 나빠졌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찍어주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대구 경제를 망친 그거고. 자, 기업들 난리 났다는 보도도 있어. 사망 사고 시 매출 3% 과징금. 우와. 건설 안전특별법의 업계 비상. 야 매출 세다. 2%만 해도 엄청 네, 센 건데 3%면 매출의 와. 3%. 혹은 1년 영업 정지. 근데 네. 이렇게 해야 사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너무 심했거든요. 정번이 했던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한국은 사람 목숨값이 너무 싸다. 예. 사람 하나 죽으면은 수백억
물어내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옛날에 뭐 세월호 참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5억을 주네 6억을 주네 이런 개자식들은 진짜 아우 오늘따라 욕이 좀 많아집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안으로 되고 있나 봐요. 음주운전하면 그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만든다. 이거 야, 엄청난 찬성. 저 제도 시행되면 대리운전 업체들 다 망하겠는데요. 진짜 사람들 와, 왜? 아예 술을 안 마시겠네. 아니지 대리를 대리운전을 더 더 많이 아 받는 그런가? 더 많이 할 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아예 술을 무서워 술을 못 먹을 것 같아. 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예. 못 마실 수. 그러니까 진짜 아이디어.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목숨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엄청 많잖아. 아이 차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고 네. 그거 예를 들면 뭐 몇 년 동안 뭐 1년이라고 그렇죠. 하자. 예. 1년 정도에서 뭐 이런 문제로 지금 적발되거나 그러지 예, 않으면 예.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음주운전자에도 이렇게 강경하게 할 거면 또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내란 공범은 공개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마에다가 뭐 노비에 노자를 새긴다거나 이런 거 해야지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도록. 그게 그 문신으로 하지 말고 그 불에 지져가지고 이렇게 딱 찍는 거. 인증선에 딱 찍어줘야지. 근데 음주운전자만 이렇게 네, 하면 더 이제 큰 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법원이요. 날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날짜 일부러 갖고 7월 4일 날 이 사람들 이제 전세 사기 후에 미국 도피했다가 잡혀온 사람들 재판이에요. 네. 대전 지방 법원이 구속 재판 중에 보석을 허가했어요. 62억 전세 사기로. 근데 피해자 중에 극단적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왜 보석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오정윤 변호사 해명하세요. 네. 이 정말 법원이 이렇게 정말 보석을 너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또 특히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보석해주고 이러면은 돈 있으면은 다 보석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상민 집에서 32억이 나온 것처럼 네. 여기에서 판사나 검사가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구가 이 사람들이 62억 중에 얼마 정도 꼼쳐놓고 있다가 빠져나오려고 돈을 뿌렸을 수도 있는 상황을 그렇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보석으로도 나올 수가 그러니까요. 있고 이런 일반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법원하고 검찰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을. 논리면요. 네. 윤석열이 특검 때문에 구속되잖아요. 윤석열이가 불법으로 만든 자금 갖고 보석 자금 내면 풀어주게 생겼네. 네. 그러니까. 다를 게 그러니까, 뭐야. 네. 나씨 짜증나네. 자 다음 지금 아까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했죠.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장실에 CCTV를 달아놓고 누군가가 청탁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가리켰다는 카메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이라고 하는 셀프 CCTV를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달려고 네. 한다. 아 좋은 만평이에요 이거는. 수작이네 아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장동 뭐 이런 걸 그렇죠. 했겠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부 이전 결의안 부결시켰던 해운대구 의회가 역풍이 불자 이전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네. 늦었다 이것들아. 진짜 너무 별로 진짜 너무 네. 별로다 진짜 저것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특히나 산업은행은 윤석열이 약속한 거지. 왜 그렇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와서 따져.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산업은행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선거 때 이야기했잖아요. 네, 산업은행은 맞아요.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는 될 것만 네. 약속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날 전체방에서도 제가 공유했지만 그 해운대구에 사시는 우리 애청자 중에 오세훈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네.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맞습니다. 진짜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해운대 구민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 네. 전체의 맞습니다. 마음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열받아요 이게. 그다음 게 뭐냐면 비슷해요.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 모여갖고 민생지원금은 실패한 정책이다. 모두 나오면 모두 기부하겠다. 근데 자기 재산을 좀 아니 기부하시죠. 그거는 소비 쿠폰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부가 안 된다 이 멍청이들아. 아직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 진짜 재산을 기부 답답합니다. 안 쓰면 안 쓰면 국고에 반한대긴 네, 하죠. 네. 하긴 하는데 대도 않는 소리. 얘네들은 그냥 자기 지역의 주민들 생각 안 하나 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지만. 잘 몰라요. 애들 조배숙이 그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왜 쿠폰으로만 하냐고 카드 안 하고. 뭐 포도송이 나눠주는 줄 알고. 씨. 그리고 그거 저거 써도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해놓고 각자 쓸 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의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할 예정이라고. 아, 진짜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 역시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진짜. 네. 이씨. 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뉴스타파 보도인데 소년 이재명 성범죄 발언 배우는 버지니아주 가정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를 보시면 알아요.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이라고 네. 우리가 보기엔 국제선거감시단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슨 조직 같잖아요. 근데 소년 이재명 성범죄도 이게 다 일종의 미국 구구가 가정집에서 만든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저기에서 지금 계속하면서 모스탄이라는 대사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대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모스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단현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씨예요, 단씨. 한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동해 석유 나온다고 했을 때 가정집에서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 법적 처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저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미주 중앙일보가 고발을 했더만.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한국의 중앙일보가 미주 중앙일보 고발을 했더만. 자, 그 다음에 2012년 기사예요. 진보 보수 청년들의 IQ 검사하니 읽어봐요. 미국 종합사회조사 통계를 보니 자신이 아주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20대 초반 청년들의 IQ가 평균 94.82인 반면 아주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청년들의 IQ는 평균 106.42였다. 이거 내란 국면이 이해되죠? 근데 94면 거의 돌고래 수준 아닌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12 정도 높아요. 12 정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면은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윤석열이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한 게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이들한테 민주주의 소중함을 몇 개월 동안 버티면서 가르쳐 준 거야.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20대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데 20대 투표율이 예전보다 높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게 2012년에 미국에서 나온 일종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뭐 보수 청년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는 진보하는 거야.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젊은 친구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득권일 가능성이 높거나 기득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최소한 젊은 사람은 기본적 성향이 정상이라면 진보적이어야 돼요. 이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학습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냥 하는 그 공부의 양 있잖아요. 정보 학습 양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진보적 성향을 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학습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걸로 세계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훌륭하다, 훌륭해. 근데 그것보다 많은 정보를 학습하게 되면 다른 정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보적 성향을 띠지 맞죠? 않게 되는 정답이네. 야.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해 주니까 쏙쏙 이해가 역시 됩니다. 배운 사람이야.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국정 의제 메가 법안 미 의회 통과 트럼프 4일 서명식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내란 성공했으면 일어날 일들이 현실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빈익빈 부익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역대급 부자, 대기업은 감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2천만 명 의료보험 박탈했습니다. 저소득층 1,000만 명 식비 지원 푸드스탬프 박탈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공교육, 대학 지원금은 동결했습니다. 이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 법안 때문에 그 최근에 그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잖아요. 이 법안 때문에 머스크가 다시 욕하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많은 정치 지원금 줄 테니까, 정치 후원금 줄 테니까 도전해라. 내가 돈 낸다. 누구든지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면은 난 무조건 돈 낼 테니까. 선언했어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이런 거요.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다니까요. 아유. 자, 다음 어저께 가장 논란이 됐던 기자 미디어팬 김소정 기자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질의에 이 대통령 업해 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디어팬이라고 하는 매체만 가리고 보면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 선거 때도 저쪽이 선동했던 그거잖아요.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독재 이루어진다는 맥락이긴 한데 근데 저 미디어 팬이라고 하는 매체 때문에 저게 그냥 기레기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이 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김소정이가 요거를 잘 질문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예. 이렇게 보면 그냥 아유 기레기가 기레기짓 했네 정도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야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 제냐라고 막 광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윤석열한테는 찍소리 못하다가 네. 여기 와서 이런 말 한다라는 건 이제 국민 분노가 있는 거죠. 미디어 팬이 정확히 말하면 구구 매체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했던 언론사라고 좀 보기도 좀 애매하잖아. 사실 미디어 팬은 언론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 윤서인이란 사람의 만평 때문에 인지도가 좀 있었던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근데 저런 악의적인 만평 때문에 피해받은 조두순 피해자가 또 한번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미디어 팬과 윤서인에게 법적 처벌을 받긴 했지만 저런 만평을 올리는 게 정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윤서인은 이런 막 아주 악질 구구 하나 네, 있잖아요. 네. 만화 그리는 애. 이런 걸로 유명해진 거야 논란으로. 진짜 거기는 정말 진실만 보도하더라 꾸준히 뭔가 하더라가 아니라 이런 걸로 확 논란을 만든 다음에 지명도 높이고 구구들 이런 국면에서도요 지금 구구로 확실히 드러난 매체들 많잖아. 맞아요. 네. 그런 매체들이 지금 갖고 있다가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내란이 진압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한테 이미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 맥락 전체로 보면 야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인데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면은 그런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네. 여기 밝은 세상님이 꼭 마음에 드는 댓글을 써주셨어요. 북한이면 저런 것들 곡사포다. 고사포 아니에요? 고사포? 뭐 뭐든지 뭐 네. 처벌할 수 있으면 뭐든지 되죠. 뭐. 포니까요. 네. 곡사포로 갈기고 싶다. 네. 제 마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자리였습니다.